사실 이제 이제 강의 중에 나오긴 나오겠지만은 학교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서러움과 차별을 당했던 곳이고, 또 학교에서 제가 교사 있었기 때문에 또 책을 쓰게 된 그런 이제 계기점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언밸런스 하면서 역설적인 그런 삶이다. 제일 또 불편하고 안 만나고 싶은 분이 또 교사분들이고, 또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반응들이 왔는데, 뭐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뭐 많이 격려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이제 어릴 때부터 체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눈빛을 보면 조금 그분의 진심을 먼저 읽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저도 모르게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자리는 다들 보니까 눈빛들이 다들 너무나 죄송해요. 예, 진실하고 진솔된 그런 마음으로 이 금요일 이 밤에 불금 여기까지 올 정도면, 네,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요. 예. 또 영천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편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잘 준비하셨네요. 오늘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밑줄 몇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 삶의 어떤 책을 쓰면서 제 어떤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 속에 있겠지만은 저는 싸움을 잘했습니다. 공부는 보통 하고, 예, 그래서 그 어린 그 옛날 그 시절 아시죠? 그 제 때 여기 MZ 세대도 계신 것 같은데, 제 라떼 좀 얘기하실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싸움을 잘해야 서러움도 덜 당하고 또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싸움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또 많이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회장님 자녀분하고 싸워가지고 책 속에 있습니다. 예, 노 땡땡이라고 지금도 연락하고 제 아파트 옆에 삽니다. 같은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는 그때 이제 이발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이제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수영장에서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한 번은 싸웠는데 이제 학부모 회장님이시라 그 이발소에 가가지고 손님들 다 계신데 엎드려 뻗쳐를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학부모 회장이기 때문에 저를 편하게 너무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면서 느낀 것들이 저는 밝다고 생각했으나,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옛날에 어려운 분들도 계셨겠지만 외로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실 초등학교 때 많이 숨긴 적은 저는 없습니다. 없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실장도 하면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잘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다 공개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혹시나 이따가 그냥 손들고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가정 위탁이나 그런 아이들 만났을 때 경험 있으시면 또 같이 이렇게 얘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사를 하고는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예, 뭐 굳이 이렇게 드러낼 필요도 없을 뿐더러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뭐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사별하셨다든지 이혼을 하셨다든지 그런 경험들 가정뿐만 아니고 또 다른 이야기도 되게 많을 겁니다. 예, 그러니 그런 부분들 다 이제 다른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제 제가 드러내게 된 동기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냥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 책을 쓰게 된 그거는 너무 가벼운 것 같긴 한데 좀 더 드러낼 필요가 있겠구나. 오래됐는데 김천의 율곡중학교에서 저를 이제 많이 그동안 돌봐주셨던 시설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분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종 이제 저희가 쓰는 그 휴가를 쓰지를 못해서 그 교장 선생님께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했고요. 지역 사회에서 또 많이 등막 높으신 분이니까 얘기를 해서 뭐 하루만 그냥 제 조퇴 쓰고 갔다가 또 그 다음 조퇴 쓰고 해서 정말 이건 이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도 이러한 내 나름대로 어떤 뭐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뭔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교사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유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과 또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건 실내이긴 한데 김천중앙중학교의 아이가 조금 이제 상급 장애가 인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이제 학교 폭력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께 이렇게 좀 대들었을 때 그 아이가 전학 조치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보기도 하고 해서, 학교에서 뭐 다문화나 탈북
제가 업무를 다 했었고요. 또 이제 스키 캠프 가면 저소득층이나 아이들 다 조사해가지고 같이 이제 인솔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서 시설에 있는 보호 아동들은 어떤 가정에서 좀 빠져 있다. 예, 그런 부분이 들어서 이거는 좀 알려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결손 가정, 뭐 이렇게 장학금 수여라든지 그렇게 다문화 학생 장학금 사업 이런 어떤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공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회장님. 사실 이런 이제 작가와 만나면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두 번째 거 불러주는 데도 없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저는 사회 활동가처럼 이게 잘못됐습니다. 좀 더 열린 어떤 시각으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활동가 그런 이제 투쟁가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언성이 높아져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하는 말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말이 다 이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경험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했던 지금 나연고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다 그래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서 많은 또 영감도 얻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 부분의 개척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뭐 영감이면 영감이고요. 또 새로운 발상이면 발상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추측해 놓은 것들을 들으면서 왔는데 제가 들어도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목을 이래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제 소신과 그런 소신이 좀 들었고요. 사실 북랩은 돈 내면 다 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출판사가 북랩입니다. 예, 돈 내면 다 이렇게 출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제 몇 부를 파느냐 손익분기점이 있어야 되죠. 이제 그리고 저같이 이제 체육과인 경우에 이제 맞춤법을 틀릴 수 있으니 또 문맥이 전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작가님들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퀄리티에 나와야 맡겨야 되죠. 아니면 북랩에서 다 고치면 또 돈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그냥 그대로 제가 맡긴 대로 이제 출간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훨씬 더 넘은 2,000부 정도 팔았기 때문에 아시죠? 500부 팔기 힘듭니다. 예, 지금도 나가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많이 사주셔가지고 한 건당 1,000원씩인데 커피는 제가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학교에서 많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나갔는데 제목은 제가 소신있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 좀 풀어봐야 되겠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자주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막 나무라니까 나 그러면 고아원에 보내줘 이라고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의 그 고아원은 부모가 떨어져서 부모에게부터 버림받은 친구들이 가는 곳, 정서가 단절된 곳, 이렇게 아마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 사실 지금 이제 고아원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쓸게요. 그 보육원, 그 다음에 사랑의 집, 뭐 신망 애육원, 그렇죠. 선인 애육원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희망원 이런 식으로 다 풀어가지고 다 쓰기 때문에요. 고아원이란 말 없는데 어디에서 책에서 그런 내용을 받지 싶습니다. 그러니 혼내니까 나 그러면 아무런 간섭 안 받는 고아원을 갈까? 고아원 보내줘. 예, 그렇게 이제 윤씨 방편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사례들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군가는 이제 가장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지금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라고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록으로 이제 자료로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 있습니다. 예, 고아는 없다고 봐도 되겠지만 또 저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자주 활동을 하시는 베이비박스 서울에 아시죠? 베이비박스 이종남 목사님이나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순수 정말 미혼모라든지 다른 또 여타 다른 이유로 떨어진 아이들은 이제 고아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고아란 말을 외로운 아이
라고 말을 안 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외로운 건 맞지만 당사자가 외롭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 친구들을 외로운 아이들이야 라고 바라보는 거는 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되돌아 봤을 때도 저는 별로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책 속에 나와 있다시피 7, 8명의 어머님이 계셨고 또 후원자님이 계셨고 지금도 이제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또 그분이 사실 제가 이용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정말 김천에 뭐 국회의원도 아시고 시장님도 알고 경찰서장님도 아는 그런 김천에 족발집 하는 어머니입니다. 예, 그냥 작은 족발집. 그런데 이제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도움 받은 적 없는데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들이 외로운 아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자 자체가 좀 올바르지 못하다. 다른 말을 쓰면 좋겠다. 다른 말은 법적인 말은 보호 대상 아동. 보호라고요. 자꾸 책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예. 두 번째 쓴 책에 제가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안 사셨죠?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넉넉하게 오늘 좀 한 절반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교장선생님 김정래 교장선생님 제 영천에 1년 6개월 있어서 보호란 말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제 어떤 자연 유산 그 보호 세렝게티인가요? 저 아프리카에 그 무슨 보호구역이죠? 있죠, 그런 거. 예. 있습니다. 자연보호구역. 그리고 천년기념물이나 우리 국가문화재 보호. 이런 보호란 말이요. 상당히 되게 좋은 뜻이다. 저는 개인 생각하는데, 아동에게만 이게 좀 나쁜 쪽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꾸 두 번째 책을 얘기하게 되는데, 또 교감 선생님, 결제 잘해 주십시오. 결제. 보호가 있고 그 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저 훈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제 퇴직하시면 녹조나 홍조나 받을 수 있는 저는 그냥 옥조 군정 훈장 하나 받았고요. 아마 이거 15년인가 20년 뒤에 또 주니까 퇴직할 때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들은 책 내용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훈장 받았는데 훈장 받으면 다 가문의 영광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문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가문은 만들어야 되지 싶고 집에 그냥 찬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언론 기사에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뭐 마음에 닿는 것도 있고 별로 그런데 이제 희망샘으로 됐다. 뭐 이 내용은 저는 그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무슨 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더 오히려 더 자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싶어가지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뭐 예를 들어 영천 출신 손 들어 보십시오. 영천 출신 없으시구나. 경산 출신 그래, 좋은 도시라서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저기 BHC라고 교감생 아시죠? BHC BHC 아닌가? BYC입니까? BYC가 어디죠? 다 아시네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책을 쓰게 된 중에 제목은 이제 행복한 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아는 누구나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현재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두 분이 저는 이제 저와 같은 레벨의 생각이 들어지고요. 누군가는 이제 겪어야 되는 걸 저는 빨리 겪었을 뿐이거든요. 빨리 겪었다. 그런데 이제 빨리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겪었기 때문에 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저는 누군가 혈연과 관련된 어떤 그 죽음에 대해 가지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친족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모, 삼촌,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제 옆자리 문제 드리고 있는데 이제 책 내용이 있는 중에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그 내용을 두 번째 책에 막 좀 풀었습니다. 그 동생이 저에게 용돈을 많이 이제 줬고요. 대학 때 중졸입니다. 중졸도 겨우 중학교 때 가출을 뭐 거의 밥 먹듯이 한 친구를 제가 본산까지 와서 잡아오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겨우 졸업을 시켜서 이제 서울로 보냈는데 어떤 야간 공부하고 저녁에 이제 일하는 건가요? 저녁에 갔는데 혼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디 미아리도 있고 청량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성장한 친구가 이제 3년 전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되는 사례 보면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오잖아요. 친구들이 오면 제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중졸이고 뭐 그 변변찮지만 그런데 그 어떤 스스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제 주변에 그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공개가 된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아마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보니까 제가 잘해준 거 못해준 거 이런 생각이 들고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 내용들 생각 들고 이제 전화가 종종 오거든요. 오면 꼭 엄마 찾아달라고 그런 내용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본인이 엄마라고 나타났는데 유전자 검사 다 했거든요. 한 달을 기다리는데 알고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용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천만다행이다. 예, 천만다행이다. 그분이 아마 이렇게 그 따님이 전화가 오고 했는데 뭐 뭔가 소통이 잘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머리카락 보내고 했는데 그런 경험 결국 그 유전자 검사는 그쪽에서 36만 원 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좋은 경험도 했고요. 다시는 안 찾는다.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지금 풀어 설명하는 건데 이제 행복이 제일 중요한 인간의 감정이고 고아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경험이고요. 고아여도 괜찮다. 그리고 보호아동은 아무 잘못이 없다. 어른들의 잘못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너 때문이야. 네가 엄마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아니면 너의 어떤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동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이제 실수는 할 수 있고 미혼모도 발생할 수 있고 장애 인들 발생률이 3%라고 저 어느 전 세계를 봐서 3%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장애인들의 권익에 대해서 높아지기도 한데 전체 우리나라의 보호 대상 아동이 어쨌든 적어도 3,000명이 생겨납니다. 3,000명. 예. 그리고 이제 퇴소한 아이들은 2,600명 가량 되는데 정말 많죠. 우리가.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여쭤보진 않겠지만 한 번도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담임을 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좀 한번 이제 책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부러 마지막 학교를 어모중학교라고 작은 농촌 학교에 갔는데 저 김천에 있는 애양원에 있는 친구들이 다 우리 학교에 오기 때문에 담임도 하고 거기서 방문도 하고 일부러 그 학교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고 이제 마지막 전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학교 찾아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반 편성할 때 뭐 성적으로도 편성하시겠지만 이런 시설에 있는 걸로 인해서 이제 따로 또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런 이제 학교 경영이나 어떤 그 학급 이제 그 아이들 대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어릴 때는 하여튼 되게 무서웠어요. 예, 중학교 사진입니다. 예, 좀 잘 안 웃고 그냥 맨날 싸움 자주 하고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고 이걸 다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인데 이걸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저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축구. 축구인데 당시에는 상당히 싫었지만은 뭐 제가 어쨌든 20년 체육교사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이런 다양한 이제 행사들을 많이 이제 했다는 거는 이제 시설에 어떤 다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렇게 그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뭐 저는 그럼에도 이제 조금 성실해가지고 주산 학원을 2년간 꾸준하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실하게 해서 있던 것 같아서요. 보육원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좀 성실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그냥 단체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 나올 때마다 들어야지 이거 자꾸 우리 같이 근무하신 신윤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긴장되시겠다 저쪽에. 단체 생활이 재밌으면서도 저 책 내용에 시설은 감옥이다 그런 내용 적었거든요. 참 제 페이스북에 그 김호중 씨 소리길이 저희 시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길이 등교 길이에요. 항상 그 소리길. 지금 김천이 고향이라는데 고향은 아닙니다. 울산. 울산이에요. 울산에서 김천 예고로 온 거기 때문에 다시 수정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설은 감옥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단체 생활에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같이 어울리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 경남중학교 구미 경남중학교인데요. 이때 담임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뭐 정동진도 가고 부산 여행도 가고 이때는 그런 게 좀 자유로웠거든요. 체육대 하면서 우리들끼리 짜장면도 먹고 하는 그런 이제 체득이 그리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교사를 제가 나중에 또 진학을 하게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달려보고 다른 제 여러 책도 좀 몇 개 썼다는 거 하고요. 제가 파견 한번 갔다는 내용들하고 이제 유튜브 하는 거 하고 뭐 상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좌우명은요. 저를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그냥 불편함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 세 가지로 제가 먼저 이제 사진 찍으시네요. 야. 예. 뭐 이걸 먼저 밝혀야 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유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이제 앞에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불가피하게 보육원에 간 아이들이 아니면 가정 위탁을 간 친구들, 입양 간 친구들은 잘못이 없다는 그 내용들을 밝히고요. 제가 자주 뵙고 자주 이제 조언도 구하고 또 추천사에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예, 추천사. 예. 잘 아시죠? 예, 너무 잘 아시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카톡만 합니다. 자주 뵙지 못하고, 예. 나와서 자주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 이게 되게, 법적 용어잖아요. 이거를 정말 몰랐지만, 이런 활동하면서 3년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그 행복 추구권. 이게 아이들에게 좀, 진짜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이제 사랑받고 가정에서 클 권리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정인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사회에 큰 공분이 샀죠. 정말 이게 정말 대대적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양법도 바뀌고, 예, 아동에 대한 보호 어떤 체계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 이제 있었지만 입양 간 경우이고, 좀 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강주에 있는 친구들이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예, 그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주관하면서 5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부모님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인간적인 도리이기도 하고 어떤 연유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예. 그리고 파란만장이라는 EBS에 출연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부모님은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용서를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파란만장에 가서 대본도 없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김미경 그 작가님께서 딱 물어보는데 갑자기 막 또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히 내가 저를 일단 낳아주셨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아시죠? 이게 뭐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조치라든지 했다. 라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예. 그렇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설에 가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뭐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용서의 대상은 아니니 스스로 용서를 하든 용서를 안 하고 그냥 어떤 계속 이제 악감정을 가지고 있든 그냥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제가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3명을 낳았거든요. 책 서론에 다 읽으셨죠? 부모님 그 어디 살아요? 저는 미국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크다 보니까 왜 전화번호도 몰라? 나 누구 닮았어? 자꾸 물어봐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장한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 자주 하는데 같이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인사도 하면서 서로 이게 알게 되는데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맞아요. 맞고 이제 그냥 아빠 조금 좋아하는 것 같고요. 학교 업무하다 보니까 다문화 탈북 업무 맡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아이들이 너무 저쪽에 그냥 방가 이제 그냥 옆으로 이제 아웃사이더처럼 돼 있다 그런 내용 생각 들어가지고 뭐 탈북 멘토링 하면 집도 대학생 오지요. 200만 원 돈 들죠. 다문화 학생들 어디 캠프 가죠. 장애 학생들 우리 캠프 가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육복지과에 전화도 한번 했었거든요. 예전에 뭐 특별한 거 뭐 혜택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저소득층입니다. 그냥 그걸로 지금 제가 법 근거를 못 찾아서 아직 다시 말씀 못 드렸는데 어떻게 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인식 개선을 해야 되겠다. 장애인 인식 개선 저희 다음 6월 1일에 교육청에 장애인 3달 맞이에 또 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고안 인식 개선이라든지 보호아동 인식 개선을 의무적으로 하면 좋겠다. 한 번만 동의하시고 선생님 고개 끄덕이실 수 있으면 한 번만 동의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하시면 좋은 책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제가 장애 인식 개선 어떤 그 강의라든지 법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 싫어하지 싶어요.
당사자들이. 예. 왜냐하면 이게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게 다른 부분들은 다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다문화 학생들 저희 서울에 어떤 그 특수학교 만들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울분토하신 그런 사건이 아시잖아요. 결국은 생겼고요. 그런데 싸워줄 수 있는 보육원 설치한다 했더니 혐오 수술이라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육원 보시면 대부분 저 변두리 있는 경우 사실 많거든요. 한 7, 80%. 저는 어디 있었다고요? 김호중 소리끼 등교끼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관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의 가정위탁도 가고 이래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 기준이네요. 그 입소가 2,600명 정도 하고, 가정위탁도 가고, 이렇게 됩니다. 예. 저출산인데요. 보호아동 이제 수가 자꾸 이제 그 사람 수는 줄어드는데, 그만큼 저출생에 비해서 보육원에 들어간 학생들은, 아동들은 그렇게 급감하진 않아요. 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ADHD ADHD 아동하고 경계성 아동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제 유튜브가 어디라고요? 나행고입니다. 나행고. 나행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하시네요. 크게 얘기하시면 책 드리려 했는데 뭘 할까 싶다가 그냥 4, 5년 전에 책 쓰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올린 게 아동 양육시설이 아동 보호치료시설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올렸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좀 너무 발생되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드라마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 드라마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리 눈물의 여왕 맞습니까? 눈물의 여왕. 너무 감동 깊게 봤습니다. 감동 깊게 보면서 제가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이제 보육원 출신인 친구 있죠. 총 들고 마지막에 총 맞은 사람. 다 많이 보셨네요. 예. 이제 보육원 출신을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못 느꼈습니다. 아마 작가님이 제대로 이렇게 했다. 그래도 소재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도 없는 놈, 이런 말, 드라마의 단골 소재거든요. 제가 다 풀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부모도 없는 주제라든지 그런 말, 완전 단골 소재입니다. 만약에 KBS 또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장애인들을 보고 이렇게 비하를 했던지, 그러면 그냥 드라마 중단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근데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청년들, 보육원에 나온 청년들이 이것을 드라마를 분석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야심가로,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비현실적인 내 딸 금사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면적인 시선을 가지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아 출신 성공한 사람들. 고아란 말이 언제 생겼냐 하면 주로 이제 전쟁 고아부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지 않습니다. 70년 전, 70년 전 이러니까 그때 이제 전쟁 고아가 수백만 명까지 생겼겠죠. 그때부터 생겨서 이제 쭉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다 하는 건데, 잘생겼잖아요. 음악가도 그렇고, 제가 이름 안 적어놨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돈대한다든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최성봉 씨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스타킹에도 나오고, 세계적으로 이제 정말 이렇게 총망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보육원 출신의 끈파리 소년 이래가지고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모르시는 분 최성봉 치면요. 결국은 이제 스스로, 자살했죠. 다른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후원금을 받고 여러 이제 할 때부터 1년 전인가 이래부터, 저는 아니다. 진짜 결말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하여튼 이제 정말 안 좋게, 이렇게 후원금 받고, 이렇게 스스로, 그 친구. 근데 이거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 음악가인데요. 구글에 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궁금하셨구나. 다음에 제가 제 밑에 적어 오겠습니다. 여기 미국 5선 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CEO도 계시고, 서울대 간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생각 한번 열기 해서 한번 찾았는데 9살에 보육원에 보냈는데 보육원에 갔는데 이제 간섭 안 받으니까 나중에 나 집으로 다시 안 돌아가겠다. 그런 이게 그러니까 제 종종 이제 전화 오는 이야기가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에 오니 이 아이는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이 되어 있고 부모님은 아직까지 북한 체제에 조금 있는 것 같고 해서 마찰이 있으니까 이 아이 이제 아빠가 좀 때렸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쪽 아동학대 전공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육원에 보내는데 아이가 안 올라 그런다.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럼 어쨌든 데려가시라. 몇 번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보내면 안 되고, 이 내용은 이제 그 빨대족이라는 건데, 이제 빨대족을 아십니까? 라는 예, 제목인데, 이제 자립수당을 나오면 한 1,000만 원 정도 자립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제 뽑아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 투자해. 보험 어쨌든 해서, 어디 오피스텔 투자해. 그러면 어떻게 돈을 크게 줄게. 그렇게 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또 절반 정도는 다 그 라인입니다. 선배. 시설주주 선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그 어떤 멘토링이 필요하다. 자립수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이제 이해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남성분이 교훈생 말고는 혼자 가세요. 굳이 볼 필요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멘토링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네. 이 제목 아세요? 혹시 피는 못 속여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지만은 저는 이거 볼 때 좀 불편하게 봅니다. 근데 재밌게 봐요. 다 체육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나오는 거라서 재밌게 보는데 누군가에는 불편할 수 있겠다. 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겠다. 이제 출간한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예,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예, 이제 출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책만 쓴 사람은 되지 말고 좀 더 이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고아산업협회라는 걸 좀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어서 이제 하는 일들이 이렇게 긴급 지원이나 자립, 정책 연구도 많이 하고요. 긴급 지원은 이제 요청이 많이 종종 옵니다. 그 의료비도 오고 그러면 제한해서 5만 원씩 이제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주는 정말 아이들한테 요긴하게 사용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정책 연구를 위해서 국회에도 자주 가고 그렇습니다. 예, 나행거지 나왔습니다. 빨리 이제 구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100명, 200명, 300명 될 때 기분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뭐 1000명 넘어가니까 이제 구독자도 안 늘립니다. 6달 동안 거의 안 늘기 때문에 이제 체념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올 때 1200이었는데, 여기 하시면 1200, 한 12명이 되셨고요. 빨간색 표기 어제 하나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회장 킵해 놓을게요. 68,000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도 댓글이 달리고 이래요. 네가 뭐 그래 잘하냐, 현실과 다르다, 그러면 애는 누가 키우냐, 돼가지고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 유명인은 아니지만 유명인들 댓글 보고 상처받는다는 걸 조금 실감하겠는데, 공감해주는 건 별로 조금 있긴 하고요. 이제 자원봉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해리포터 쓴 존 엘, 예? 그래요? 예. 역시 국어 선생님이시죠? 예. 그분이 기사 얘기했습니다. 예.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가지 마라 라고. 예. 왜 가시는 거죠? 예. 순수한 마음으로 가셨는데요. 오히려 더 이제 나쁜 아니면 다른 어떤 편견을 가지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경우도 있고, 내일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게, 흔히 하는 말 있으시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런 이제 멘토 자립준비 청년, 이런 이제 자립준비 청년 용어도 보호 아동에서 바뀌었습니다. 3년, 4년 전에 저희가 막 싸워가지고 법적으로 바꿨습니다. 퇴소했는데 보호 아동이라고, 보호 종료 아동, 정확한 용어는 보호 종료 아동이었거든요. 근데 싸운다기보다도 이제 사회적인 지금 분위기가 정말 이제 폭발적이거든요. 이제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당 할 거 없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고, 심지어 우리 국민의힘의 그 비상대책위원 윤도현 친구도 저희랑 같이 잘 활동하는 친구고, 그만큼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이제 편견도 갖게 되고 아이들 상처도 주고 이래서 그런 의도로 그 이제 올리게 됐는데 좀 사회적인 파장이 좀 있었는가 봐요. 예. 네. 그래서 요거 종류 아동이라는 용어가 자립 준비 청년. 예. 자립 준비 청년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현재가요. 이거를 누가 바꾸느냐?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옛날에 장애 우란 말을 썼는데 이제는 안 되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립 준비 청년, 청년이 몇 살까지인가요? 35살까지잖아요. 그럼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저를 지칭하는 시설 퇴소 어른 뭐 이런 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설이란 말도 사실은 정신병원도 있고 약물 치료 시설도 있고 도박 중독 이제 치료 시설도 있고 시설이란 말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서 쓰지 말고요. 그래 자립 준비 청년보다는 제가 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밀고 있는 뭐 저것일까지는 없는데 독립하고 독립 시작 청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독립 시작.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으로부터 김치 받아서 드신 분 계시잖아요. 그 독립 아니잖아요. 독립이 안 되죠, 독립이.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립도 사실은 언제까지 자립하느냐. 사실 뭐 저희 그 동생 또래, 제 동생이 한 살 밑인데 만 7살 되는 제 동생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이 가출을 가고 같이 일하는 그 지금 이제 그냥 변변찮게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결혼 안 하고 있거든요. 자립을 저는 100% 온전한 자립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용어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립 준비 청년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멘토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토의 자세 친구가 아니라 멘토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부터 해서 정말 좋은 내용들을 작년에 같이 삼성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삼성 다 아시죠?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멘토를 하실 분 드릴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계속 푸는 겁니다. 부모가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가? 부모님 계셔서 이제 불행할 수도 있고요. 부모가 없다고 다 불행한가? 전쟁과 실업, 이혼, 사별, 학대 누구나 이제 고아가 되는데 그 가정이 일반 가정, 우리는 그냥 정상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님이 혼자 계셔도 뭐 정상 가정이고요. 예. 안 계셔도 만약에 조성 가정도 그냥 일반 정상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 계시는 곳만 정상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걸 좀 이제 벗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감히 이거를 좀 예, 국어 선생님이 절반이시네요. 감히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글 쓰고 제가 느낀 거예요. 선생님도 느끼신 게 아니고 제가 느낀 거죠. 예. 제 자신 도달아보고 이제 상상도 하게 되고 말을 잘하게 된다. 잘 모르겠어요. 그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제가 보니까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물론 제가 책을 잘 읽지는 않았는데 책을 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읽었습니다. 맞죠? 그래 해도 되는 거죠? 예. 핵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도 파악하고 작가 의도도 알아야 되고 잘 안 되면 재미있는 부분만 읽어라. 그런 내용 있고. 그다음 뭐 밑에 내용들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책 쓰기의 동기,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발견하고 내가 쓴 글이 최고라고 생각하자. 이거 맞습니까 혹시 구 선생님? 세 번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성공한 사람 책 읽으면서 의지를 다진다. 예.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흥미있는 책을 알고 서점에 자주 가자. 그런 내용들. 예. 앞에 쓴 내용들은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할 때 썼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번 적었습니다. 아픈 마음 이제 돌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마음 근육 그리고 악발의 정신과 나만의 멘토. 그 책에 보면 저희 그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예. 정말 그분이 전혀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차이가 있었다면은 실장을 또 시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나 때만 해도 예, 저희 그냥 힘이 좀 세고요. 리더십이 있고 공부를 좀 해야지만 되는 그 실장이라서 너무 참 예, 도움 많이 주셨던 선생님 멘토시고요.
영화를 위대한 쇼맨이라고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제가 잘 울진 않는데요. 그 내용들 보니까 부모는 외면했지만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 그런 이제 대사가 나오고요. This is me. 이건 나다. 예, 뭐, 난쟁이도 있고, 삼창둥이도 있고, 하얀 피부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 모두가 그 모든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설보호아동은 친부모가 안 계신다. 시설보호아동은 비시설보호아동과 비교하여 밑에 보면은 이제 더 불안할 것이다. 학교 적응을 잘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쪽 보육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꿈보다는 자립이 더 중요하다. 국가기관에 고마워해야 한다.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권리로 봤을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그냥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고마워해야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6학년 때 후원자님께 이제 카드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성탄 카드를 주거든요. 예, 그걸 쓰라고 하더라고요. 쓰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후원자가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예, 몰라요. 그냥 써라 해서 그동안 썼는데 6학년 때는 이제 오기가 발생해가지고 그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당시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면 만 원 들어오고 하면 공동으로. 누군가가 이제 학원을 가게 되면 그 학원을 가는데 쓰고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 없는 거죠. 용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께 고마워해야지. 뭐 근데 우리 자녀분들 계시지만 항상 아이들이 고맙습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밥 차려주면 고맙습니다. 안 하죠. 수학여행 간다고 저희 몇십만 원 줬는데 뭐 선물 사오겠어요? 안 사오죠.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편지를 쓰지 않아가지고 거의 1년 동안 학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학용품 받지 못하면 학교 가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얼마나 혼이 납니까? 너는 무엇을 잘못을 했길래 그 학용품을 받지 못하고 그러냐. 그렇게 이해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대부분이셨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라도 준비물은 가져와야지. 예, 그런 선생님들 중에 시설 방문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그냥 사달라면 다 사주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니 다 사주는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고마워해야지. 그때 생각이 계속 납니다. 어떤 아이들이 어떤 이제 보육원 출신의 그 아름다운 재단에 있는 청년이 쓴 내용들인데요. 어떤 이제 학교에 있으면 교무실이 자주 분리가는데 자신을 이제 대변해 줄 사람도 없었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내용과 더불어 이제 아까 무슨 소리길요? 그 길을 걸어서 가면은 우리가 20-30명 다 손을 잡고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아마 같이 여기서 만약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혹시 정말 이 가정입니다. 음주가 걸렸다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다 이제 그 사람 멀리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였기 때문에 한 명이 학교 싸우면 우리가 다 같이 혼도 나기도 하고 저희들은 좀 이렇게 잠재적으로 뭐 또 잠재적 교육 과정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어렴풋이 낙인을 찍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정말 많았습니다. 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출 학대 빈곤이 72%, 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말씀은 여기서만 하는 얘기예요. 비정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비정상 이걸 제가 잘못 풀어서 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심리적으로 좀 정서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았으니까요. 예. 어른을 맞았어요. 어른에 대해서 거리감 가지고 불신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거를 대고 왜 이렇게 뭐 항상 혹시 예를 들어 째려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째려본 게 아닐 수 있는데 방어적으로 하는 게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더 위협감이나 그렇게 줄 수 있었겠죠. 예, 나머지 유기도 있고요. 미혼부모 11%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미아는 거의 없습니다. 예, 비행가출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이 양육시설을 가고요. 그 다음에 가정위탁, 공동가정시설, 그룹홈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예. 그룹홈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배경은 이제 시설 들어갔을 때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공동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보육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보육사님을 만나느냐 상당히 중요한데 그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아동 양육 보육사와의 그걸 통해서 어떤 정서적으로 무엇을 겪게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복지사님들이 제일 꺼려하는 곳이 아동 양육 시설이거든요. 근데 복지관 가면 9시 출근, 그 다음에 5시, 6시 퇴근, 끝! 근데 3교대로 돌아가니까 예전에는 2교대였고 저 때는 1교대 그냥 숙식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숙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이혼을 하셨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아마 제가 보기엔 다 엄마들이 다 혼자 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둘이 있었고 다 데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2교대 바뀌다 지금은 3교대. 3교대인데 누구에게는 엄마라고 부르고 누구에게는 선생님, 누구에게는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친근한 분들에게는 아빠, 엄마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삼촌이라고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때는 그래도 좀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선배들부터 폭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폭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좀 이제 대들면서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저를 때리세요. 뭐 담배 흡연하고 술 먹고 이러면은 이건 내 몸 내 몸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왜 간섭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국회에 찾아갔습니다. 그 어떤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보좌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훈육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학교에도 규정이 있고 정말 이렇게 매뉴얼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훈육을 합니까? 그럼 다른 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말 못하면서 절대 안 됩니다.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이게. 매번 시청에서 찾아와가지고, 뭐, 사회복지사님들께 때렸습니까? 언어적인 폭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 그 부모님들 언어폭력 저 합니다. 예. 안 일어나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면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 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정상적으로 양육이 잘 안 돼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 70%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성과 ADHD 친구들이라서. 근데 선후배 또래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다양한 경험은 학교 생활이 있습니다.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시설 사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저를 괴롭히고 이래도 저는 거기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다 당했어요. 야, 너 시설에 사는 거 내가 애들한테 말할까? 라고 하면 더 이제 위축이 된다는 거죠. 정말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박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역시 어쨌든 사회적으로 보도 이제 가중되는 그런 게 있다시피. 근데 물론 이제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먼저는 사전 예방이나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조금은 좀 더 신중하게 좀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면서 제가 또 잘 보내 추정 60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일주일 전에 내용을 들으면서 오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목숨을 끊은 그 여자 청년 한 분 있더라고. 20 몇 살 되는데 본인이 이제 간호사인데요. 이제 잘 지냈는데 그 간호사도 5년 경험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그 하나 중에 이제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분에게 자기가 어릴 때의 가정 그 불우한 가정 환경을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옆에 얘기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직장 내 괴롭힘 추정 60분이 나온 얘기 아까 들으면서 왔는데 얼마나 사실 많겠습니까? 그 사례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등본을 떼오라 하더라고요. 등본 보고 바로 이제 면접에서 떨어진 그런 사례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고 사회 나와서까지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딴 얘기이긴 한데 정말 많은 지원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많아요. 정말 본인만 열심히 하면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는 정말 많습니다. 일반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업에서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거든요. 500만 원 받으려면 그냥 500만 원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인이 그냥 설명해서 안 됩니다. PPT로 15장. 실제 사례인데요. 얼마나 본인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적어내야 됩니다.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 5만 원 지원, 그냥 5만 원이지만 주세요 하면 그냥 줍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500만 원, 300만 원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업체와 관련된 그런 민간단체에서 PPT를 15분 동안 발표하라고. 좀 아무리 앞에 발표할 때 부담스럽긴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심이 들어가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또 발표하면 그걸 또 실적을 가지고 정보 동의 받고 또 이제 책자 만들어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 신청하기도 꺼려하는 경우도 이제 많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뭐 학교에서 또 잘해준 선생님들도 계시다. 이 얘기 있죠. 선생님이 그래요. 야, 너 보육원 출신 안 갔다. 너 엄청 사랑받고 자랐을 것 같은데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나온 거지만 위로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선생님이 땡땡땡이 왜 불렀는지 알지? 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봐. 그 순간 훈장처럼 생각했던 칭찬들이 오히려 나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대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번 생각해서 너 보육원 출신 아닌 것 같다. 칭찬을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그 성향에 따라 다를 겁니다. 아마 성향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르바이트 얘기가 나왔네요. 청년 이야기가. 가족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사장님이 계셨다. 좀 불쌍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면 좋겠다. 예, 그런 내용들. 이게 당사자들의 말이거든요. 예.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보면은 시설 보호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권리가 있다. 예,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잘 알면 좋겠고요. 아까 그대로 존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원한 것인지를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왜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이제 돈이 계속 올라가요. 제 때는 퇴소할 때 200만 원 받았는데, 물론 그때 제가 이제 교사 시절이라서 200이 한 달 월급 정도보다 많네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냥 시설 그냥 주고 나왔습니다. 그냥, 좀 남자답게 그냥 멋지게 딱 주버리고. 예. 지금 아마 1,500 받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빨대족 다 하고, 시계 사고요. 차 사고. 근데 그게 올바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묶어놨다가, 물론, 자립수당 받을 때에는 집을 마련한다든지 그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지금 5년 동안 한 달에 40만 원씩 자립수당. 이것도 원래 없었는데 3년간 30만 원 주는 거를 저희가 막 이렇게 투쟁을 해서, 그렇다고 국회 가서 싸운 건 아닙니다. 계속 관계자들 만나고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하니까 지금 5년 동안 50만 원을 퇴소 후에 주긴 되는데, 자립수당을 그걸 주니 돈으로만 다 되는 건 아닌데, 사실 돈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말 이거 다 국가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도 다 우리 돈을 내는 거니까 우리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주면 좋겠지만 많이 주고 그것을 어떻게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들을 슬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책임하다, 너 그냥 잊어버려라, 쉽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좋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좋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 선생님도 어떤 그 지도 방법과 또 아이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냥 이렇게 한번 필터를 거쳐서 얘기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말이 있네요. 예. 너답게 살아라. 성장 배경은 다양한데 다르면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잘못도 네 잘못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괜찮다.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신부모에 대한 중립적인 표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부모는 용서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저기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느낀 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 궁금한 점은 아마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따가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보육원의 이제 코로나 시절에 코호트 격리가 보육원도 됐거든요. 모든 병원과 모든 시설 다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당한 겁니다. 이거 누가 보상하실 건지, 이거 아무도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예. 그리고 면접 교섭권이라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이 두 분이 이혼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엄마가 키우다가 아이를 맡겼을 경우에 면접 교섭권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1년, 6개월 안 와도 아무런 강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해운대 국회의원이신 김미애 의원님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돈 있으면 돈도 내라. 시설에 맡겼으면 왜 국가 돈만 쓰느냐. 잘 사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돈을 좀 내야 된다. 그런 내용들 계속 오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의원께서 한 슬픈 기사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려 마무리 하겠는데요. 좀 장소는 좀 있습니다. 제 후배입니다. 보육 후배고요. 이제 폐암으로 해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상주노릇까지 한 경우,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교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보육원 있는 아이들이 앨범 사진, 졸업 앨범 사진 이렇게 찍었어요. 동네별로 찍거든요. 교동, 삼락동, 문당동 이런 식으로 찍는데, 저희가 교동이에요, 교동. 교동은 다른 애들 다 찍고 우리끼리 찍었어요. 지금 이 찍으면 난리 납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교장 선생님이 바로 이제 다른 학교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차별이다. 동네가 없으면 다른 데는 교동 이랬는데, 저희가 학교 마을이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좀 화가 나. 그 당시에는 화가 안 났는데 앨범을 뒤척이면서 왜 우리끼리 찍었지? 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안 되지 싶어요. 지금은 이러지 않고요. 예. 이제 고아 인식 개선 활동을 위해서 저희 협회에서는 연극을 하나 만들어서 했고요. 조립식 가족이라고 했고요. 이제 스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유성민, IOC 위원과 조구함 유도 선수인데요. 본인들도 어렵게 성장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계셨지만, 근데 부모님과 초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부모님이 계셔도 계속 합숙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부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도움 같이 못 사는 친구들이 있다. 이것도 우리 보육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도 좀 세계적인 어떤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 그, 국가를 버리고 가는 걸 뭐라 하지, 그거. 어쩔 수 없이 가는 이민은 아니고. 망명, 예. 망명 가는 아이들도 다 이제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애들 너무 수없이 많이 봤다. IOC 이원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호아동이 가정의 자랄 권리라고 국회에서 발표하는 사진인데 언제 이렇게 국회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처음으로, 처음이 중요하니까 자립 준비청년이나 박람회, 이제 아이들이 그 필요한 거, 장학금이 필요한 그 지원하는 단체, 아이들을 채용하는 단체, 정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모아서 한 자리에서 그 연락처도 주고 상담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와 이 밑에 보시면은 또 다른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체는 미국으로 입양을 간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LBTO라는 단체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선행이나 이런 거는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돈 액수가 7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한 거예요. 호텔에서 밥 먹이 해가지고 하여튼 진짜 비싼 밥을 먹고 이렇게 처음으로 했고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금 주는 내용들하고 이제 캠프 하는 내용들, 또 좋은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제 오른쪽에 멋지신 신사분 계시죠. 저분 요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도움 받아가지고 요트 한번 딱 물론 저는 사진만 찍고 내렸습니다. 예, 멀미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 있는데 삼성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오시고 아동권리보장원 오늘 저랑 이제 만났으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그 공공기관이죠. 보건복지부 산하 그 기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 복지 아동의 복지나 권리 신장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쪽에 다 간장을 다 하거든요. 입양 가정위탁 그다음 모든 것들 다 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제 가운데 김한길이신가요? 김한길 우리 그 대통령 직속 위원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장님 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좋아졌고 또 이게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움직여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더 나은 아이들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방송에 나온 이야기들은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나온 제가 가장 잘 모시는 어머니 뒷모습만 나왔네요. 족발집 어머니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들 계속 풀면서 이제 도움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방송에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시죠? 책을 거의 연예인들 제가 드린 경우 잘 없는데 이분 한번 드렸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 계시는 그쪽 바로 앞 잔디밭입니다.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집들이 한다고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요. 저희 단체에 여러 해가지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리를 거쳐서 학교 아이들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다른 또 주변에 자립준비생들이 있으면 좀 조금씩 도와주고